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그 반도체와 IT의 상황들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IT의 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힘드셨죠? 네, 죽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쯤 되면 반등 될 줄 알고 그때 네네. 모신 거거든. 네네. 여지없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참.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IT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조금만 투자를 했다가 저도 깜놀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쯤 되면 이제 너덜너덜해서 다 네네. 맞을 만큼 맞았다. 왜냐하면 주요한 장비 업체들이 이익 대비 10배 이하, 전년도 이익 대비 10배 이하로 떨어졌고, 네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현재 추세면은 이익이 한 해 정도 감소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럼 이 정도 가격이면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씩 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더 싸진 종목들이 많아갖고 맞습니다. 네. 이익 대비 5배 이하가 너무 네네. 속절. 52주 신저가가 한 10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IT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찍는 이때 지금 미국 반도체 시장이 연타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연타로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 그리고 장비 수출 제재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네네. 하는 이유권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네. 해주시죠. 네, 원래 이제 반도체 처음에 이제 규제를 한 거는 트럼프였죠. 네. 트럼프가 이제 처음에 그 화웨이부터 때렸고 이제 네. 화웨이 자회사인 이제 하이실리콘이라는 네.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칩 설계를 제일 잘하던 그렇죠. 팹리스 업체였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기린 그렇죠. AP였죠? 네, 맞습니다. AP를 이제 7나노 그 파운드리로 그러니까 TSMC의 파운드리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SMIC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중국의 TSMC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거기 블랙리스트 올리고 처음에는 원래 10나노부터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10나노 규제는 심플하죠. EUV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SML에 압박을 넣어서 EUV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한 거고 네. 이제 그게 이제 10나노의 기술 허들을 이제 막은 거고 네. 그 뒤로 이제 계속 규제가 빡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14나노까지 이제 그게 규제 허들이 높아졌고요. 예, 이번에 드디어 네네. 14나노까지 된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14나노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파운드리 쪽이죠. 네. 파운드리 쪽은 이제 14나노까지 못 들게 한 거고 그 14나노까지 하려면 불화 아르곤 이머전이라는 예, 예. 레이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타이트해서 세분화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14나노면 사실은 범용성이 상당히 높은 네네, 맞습니다. 칩들이죠. 보통 대략 한 14나노 쓰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우리가 될까요? 14나노라 그러면요. 우리 네. 그 AP로 보면 한 5년 전 수준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럼 아이폰 10 정도 수준인가 보네. 그 이전, 한 그 이전, 아이폰 8, 뭐, 8, 네, 뭐, 네. 뭐, 7,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 테슬라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가 12나노 12 정도니까, 나노? 그 예. 정도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네네. 뭐 의미가 없진 않죠. 14나노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네네. 여기에 장비 송출을 못하게 했다라는 네네. 것이죠. 이번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허들이 없었거든요. 네, 예, 그동안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이제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네, 네, 요게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128단 네.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1Y 이게 10나노 때는 1X, 1Y 이러는데요. 이제 1Y라고 그러면 18나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18나노 네. 이하부터는 못하게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제 이상의 어떤 그 셀을 쌓을 수 있는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납품하지 못하게 한 거고요. 이제 네.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업체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 심플하게 보면 이제 중국 업체를 타깃으로 보면 파운드리 규제는 결국 SMIC를 타깃으로 해서 그렇죠. 하는 규제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CXMT 창시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고요. CXMT라는 회사가 이제 그 D램 쪽이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YMTC. 네네. 네네.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이번에 규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바이든 정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트럼프는 약간 굉장히 소리는 크게 하는데 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많았어요. 바이든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규제를 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동맹국들까지 같이 해서 네, 그게 이제 제대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 참 재미난 일은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루 지나서 네. 분석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전 이상하게 반도체가 다 빠지는데 이 반도체가 다 빠질 일이 아닌데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장비 KLA, Applied Materials, 그 다음에 어디야 그 ASML 이런 4대 장비 회사들이 주가가 박살이 났고 네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랬고 심지어는 마이크론은 4%대에 급등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나기를 마이크론은 뭐 중국에 공장이 없으니까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의 하이닉스는 몰라도 우리는 좋다. 근데 제가 보면 그것도 네네. 말도 안 되는 분석인데 어떻게 그렇죠. 저런 분석이 나오나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사람들이 이 반도체가 어렵긴 어려운 거보다 네네, 이런 기초적인 걸 저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어오니 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이제 디램은 그 진짜 치열한 치킨 게임을 벌였거든요. 네. 2000년대에 들어서 뭐 정말 1년에 회사가 하나씩 망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3개 업체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뭐 한 70%를 장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미국 업체로 이제 세계 업체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중국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들어오면 이 과점 체제가 네. 깨지기 때문에 예. 요게 이제 디램이 사실 짭짤합니다. 이게 이익이 그렇죠. 좋을 때는 50%씩 남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이게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면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 6개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의 예전에 도시바 메모리인 키옥시아 키옥시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네. 뭐 인텔 같은 경우 솔리다임이 이제 저게 하이닉스에 인수가 된 거고요. 네. 네, 뭐 그리고 YMTC가 한 3% 정도의 점유율이 있습니다. 중국 네. 업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중국 내수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직까지 약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정도만 이익률이 좋을 때는 뭐 한 30%, 20% 정도의 이익률을 내는 거고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뭐 BEP 수준이나 적자를 내는 회사들도 많은 거고요. 네. 이제 디램은 거의 뭐 황금 노른자위 같은 뭐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미국 덕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발불게 네. 생겼네. 사실은 지난번에 발표가 됐죠. YMTC가 낸드 플래시를 그 128단 넘게 만들었었죠. SMIC가 네네. 믿을 수는 7나노. 없지만 네네. 7나노를 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수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해봐야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네네. 그거 보면서 야 이거 한 10년 지나면은 또 디스플레이 꼴 나는 거 아니야? 네네. 하는 걱정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제재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혜인데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 게 그렇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낸드 공장이 있죠. 공장이 시안팹이 전체 생산량의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이 네. 굉장히 메인 디램 공장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40%뭐 중반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리다임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중국에 많습니다. 다렌, 뭐 대련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국의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게 좀 문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점점 페이드아웃을 할 거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기술 허들 때문에 네. 디램이나 낸드 시장에 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해보죠. 장비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도쿄 일렉트론, 네. 그다음 KLA 덴코, ASML, 램 리서치까지 해서 네네. 핵심적인 업체들인데 네네. 이 회사들이 오늘 주가가 빠진 것처럼 네네. 이 회사들의 장비를 안 바꿔도 네네. 중국 업체들이 혹시 네. 14나노 네네. 언더의 미세 공정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128단 이상 그다음 D램 네네. 이런 것들을 네.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북한에 보면 목탄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남으로 가는 차. 맞습니다. 네. 네, 아마 반도체에서 그런 제품이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중국 정부는 돈을 계속 쏟아부어요. 그동안에 이제 연간 60조 원씩 투자를 했거든요. 네. 반도체 쪽으로. 근데 향후 6년간 120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최근에 들었는데 그게 연간으로 250조씩까지 늘리겠다라는 네. 거죠. 정말 그 눈먼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목표는 이걸 가지고 잘 만들어서 양산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돈 받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장비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공정 쪽을 특히나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돈을 아마 후공정 쪽으로 많이 돌리지 않을까라는 네. 게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고요. 실제로 업계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차피 이제 반도체라는 건 웨이퍼 네네. 안에 이제 전력이라는 게 이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니까 네네. 핸드폰에 쓰일 랜드 플래시가 아니고 핸드폰에 네네. 쓰일 디램이 아니라면 네네. 조금 커도 상관없잖아요. 자동차에 그렇죠. 쓰일 디램이라든가 자동차에 쓰일 랜드라면 네네. 뭐 상관없는 거니까 좀 큰 네네. 기계면 네네. 그럴 수도 그런 있습니다. 거는 엄청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웨이퍼당 우린 보통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걔네는 네네. 뭐 500개나 뭐 네네. 250개 만드는 거를 그 기존 그 레거시 아주 옛날 레거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네네. 근데 어차피 자기 돈 안 들고 정부 자금으로 다 때려 박으면서 네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HBM이라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게 네. 그 AI용 그 디램으로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네네. 것들을 하이닉스한테 이제 대거 이제 조달받기로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10나노 중반, 그러니까 16나노, 14나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20나노를 가지고 디램을 만들어서 네. 그 성능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뭐 하이엔드 쪽에는 HPC 쪽에서는 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HBM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후공정 쪽은 아직까지 규제의 어떤 바운더리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또 움직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YMTC 같은 경우가 최근에 192단 제품을 개발했다고, 네. 양산은 아니고 개발했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그게 낸드 플래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쓰는 메모리거든요. 네. 그 저장 HDD를 대체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트당 단가가 싸야 되는데 예. 엑스태킹은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옵니다. 음. 왜냐하면 이거를 웨이퍼를 그러니까 실리콘 타일을 두 개를 써서 하나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붙이는 것도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비싼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더 네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주고 자기들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다 보면 뭔가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제품이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로직하고는 전혀 같지 그렇죠. 않는. 반도체 로직의 핵심은 네. 한 웨이퍼 안에 얼마나 네네. 많은 칩을 만드느냐가 핵심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전력 사용량이 똑같으니까 한 웨이퍼에 네네.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전력 소요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전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칩이 100배짜리 사이즈였다가 이렇게 조금 네네. 100분의 1 사이즈였는데 칩의 성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성비가 그렇죠. 좋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세한 공정에 쓸 수 있고 가격이 그만큼 낮아진 거니까 네네. 여러 개를 박아도 되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MLCC 좁쌀처럼 막 박는 맞습니다. 것처럼 반도체도 따지고 보면 많이 박으면 그렇죠.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인데 얘네는 이제 미세하게 못 만드니까 그렇죠.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크게 바퀴벌레만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큰 네. 바퀴벌레만한 만들어서 그거를 싼 값에 파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게 네. PPAC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프라이스 에어리어 코스트거든요. 네네. 요게 기존 어떤 그 반도체 시장의 경쟁 룰이에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싸야 되고 네. 공간이 적어야 되죠. 네. 네네. 에어리어가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싸야 되는데 중국은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네. 룰을 만들어서 그냥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뭐 자동차에 쏟아부어서. 자기네 전기 네네. 자동차에 쓴다거나 뭐 네네. 전기 오토바이에 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칩을 가지고 안 되면 2개 박어. 가격은 똑같이 줄게. 맞아요. 가격은 똑같이 줄게. 그렇죠. 이래가지고 뭐 고장난 바꿔줄게. 뭐 이런 아니 거랑 조금 더 똑같은 아니 거죠. 2분의 1 가격으로 줄게. 왜냐면 네네. 우리가 정부 자금을 말이야 그렇죠. 250억을 받았는데 말이야. 네네. 요거 요 정도만 만들어주면 우리 성과가 네네. 되니까 250 받은 거 뱉어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맞아요. 250억 공짜로 받은 거 니들한테 풀어줄 테니까 이걸 좀 써. 그렇죠.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맞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밑으로 못 내려갈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LCD나 뭐 기존의 뭐 어떤 중국의 기술 굴기가 다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중국 정부 자금을 대주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정말 그게
밖으로 막 풀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시장이 레드오션화 돼버리고 네. 기존 업체들이 버틸 수가 없는 네. 상황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독점이 되면 또 가격을 올리고 그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중국의 방식이었는데 네. 반도체는 밖으로 못 나오게 막아버린 거죠. 그 미국이. 그동안에는 미국이 뭐 가만히 있다가 왜 반도체만 그렇게 했냐면 LCD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잖아요. 자국 네. 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뭐 애플이 굳이 뭐 그런 것들을 뭐 가만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회사니까 네. 상관이 없었는데 반도체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막아버린 거고. 우리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네. 당한 거죠 우리가. 맞아요. LED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서 네네. 진입이 쉬웠고 그리고 이게 인해 전술을 하면은 되니까 사실 앞으로도 마이크로 LED조차도 네네. 그거는 중국이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이제 OLED 시장이 아직 살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쫓아와서 항상 그렇죠. 그 디스플레이는 불안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덕분에 75인치, 85인치 TV를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싼 중국산 LCD를 쓰니까 네. 그 가격에 그렇죠. 정말 생산 단가보다 싸게 팔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를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의 그 인해 전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았고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제어가 들어간 거고 그런데 혹시 이번에 뭐 창신 메모리라도 그렇고 SMIC도 그렇고 각자 발표한 거를 의하면 양산 과정은 아니지만 실험적으로 일단 상당히 높은 단수의 낸드라든가 미세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럼 미국이 이번 제재로 인해서 절대 그 밑으로 못 가는 겁니까? 어떻게 혹시 얘네들이 앞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큰 반도체로 뭐 이상한 제품을 만들 거라고 네네. 얘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미국 유학파들도 많고 해서 미세 공정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뭐 이게 할 수도 있죠. 네. 사실은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은 굉장히 많은 어떤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해킹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IP들을 몰래 이제 가져온다든지. 그러니까 중국이 보면 5G 통신 기술이 갑자기 좋아졌던 거에 대해서 약간 근거가 좀 취약하거든요. 왜냐면 통신 기술이라는 게 2G, 3G, 4G까지 잘 돼야지 갑자기 5G를 잘할 수 있는 건데 네. 얘들은 갑자기 뭐 외계인 공문에서 기술 받은 것처럼 갑자기 5G부터 갑자기 잘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게 혹시나 이제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화웨이가 사실은 네네. 업계 선도 업체로 구상을 했었죠. 네네. 4G부터 해서 5G로 넘어가는 네네, 그 그렇죠. 과정에서 맞습니다. 뭐 퀄컴 사람한테 직접 들어봤는데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온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반도체에서도 마냥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인력 같은 경우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걸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미 중국인들을 그렇죠. 기술자들을 끌어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누굽니까? 양몽숑이 그렇죠. 대만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다시 맞습니다. 중국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미세 공정이 이루어진 맞습니다. 거다라고 네. 우리가 그렇죠. 보는 거니까. 네. 결국 핀패스를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니까 예. 이제 뭐 그런 핵위파라 그러거든요. 이제 네. 해외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모으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BOE 같은 회사가 이제 중국에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 임원 회의를 한국어로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기술자들 엄청나게 네, 데리고 엄청나게 왔죠. 많이 데려가 있고. 근데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국가적인 네네. 차원으로 너는 배신자냐 뭐 그럴 수 있지만 회사를 잘려서 그렇죠. 갈 데가 없는데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식구들을 먹여 네. 살려야 되는데 나 기술은 이거밖에 없는데 네. 연봉을 2배 3배 준다니까 가는 결정을 한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뭐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은 네. 인력은 분명히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미세 공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안 돼도요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인데요. 네. 아마 중국은 애플과 테슬라 실리콘 전략을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거죠.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에 보면 스마트폰이 마케팅 포인트가 처음에 조금씩 다르잖아요. 처음에 터치 스크린이라는 UI, UX 가지고 막 이렇게 인기를 끌었었고 나중에는 이 OS가 뭐냐, 뭐 이게 프로요냐, 2.2 버전이냐, 2.3 진저브레드냐, 뭐 막 허니콤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경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스마트폰의 두뇌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싱글 코어니, 듀얼 코어니, 뭐 쿼드 코어니, 나중에 옥타 코어까지 가다가 막 이렇게 경쟁이 이제 나중에는 뭐 흐지부지 됐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안드로이드 쪽은 다 뭐 쿼드 코어, 옥타 코어였는데 애플은 듀얼 코어였거든요. 네. 그 두뇌가 2개밖에 없는데 얘들은 8개가 있는 건데
딱 보니까 애플이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네. 벤치마킹 해보니까. 네네. 그게 최적화라는 힘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개선해서 이제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처럼 이제 계속해서 개선해서 이걸 또 펌웨어 업데이트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커버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결국 빅데이터잖아요. 네. 어떤 산업이든 빅데이터, 인구가 많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가 사실은 개인정보의 어떤 그런 허들 없이 막 취합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AI를 고도화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그거를 엔비디아를 통해서 막아버린 거죠. 머신러닝을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머신러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막아버린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최적화를 통해서 어떤 이제 뭐 미세 공정은 떨어지지만 뭐 후공정을 최적화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메이크업 하려는 뭐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나노 규제가 시작이 네. 됐지만 기존까지 이제 12나노 정도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고 128단 네네. 이상까지는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그 최적화를 하면서 더 발전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일단 미세공정은 미국이 저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산품으로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의 원래 첨단 제조 2025라는 게 원래 뭐 2025년까지 네. 뭐 반도체 자급률을 뭐 60%, 뭐 70%까지 높이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졌고 네. 최소한 중국의 어떤 반도체 자급 속도가 딜레이 된 거, 10년 이상 딜레이 된 건 맞는 건데, 어쨌든 중국은 최대한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다음 세대의 기술에서 뭔가 또 주도권을 가져가는 화웨이 5G 같은 그런 어떤 퀀텀 점프를 노리겠죠. 네네. 뒤쪽으로 뭐 중고 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노력할 것 같은데요. 밀수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런 건 안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장비 폐기할 때 그냥 아예 불살라 버린다는 소리를 네네. 제가 들었고 완전 폐기를 시킨다. 맞습니다.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들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야 이제 여유가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파운드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고 뭐 그렇죠. UMC도 있고 대만에 있는 업체들 여러 업체들은 이미 이거보다 더 미세 공정이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얘네들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중고 제품을 되게 비싼 가격에 사죠. 그럼 그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ASML 옛날 기계인데 새 것처럼 사죠 가격을. 그렇죠. 그럼 그 돈 받으면 우린 진짜 네. 새 걸 사. 대만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그렇죠.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마약이라는 게 결국 가격이 굉장히 고부가 사업이 된 게 결국 규제가 강해지니까 네.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걸렸을 때 굉장히 리스크는 커졌지만 대신 이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 굉장히 고부가 사업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자기들이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으니까 점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유인이 생긴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기술을 좀 가져오려는 니즈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따져보면 네네. 앞서 언급했던 5대장 그 장비의 5대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ASML 네네. 얘네들은 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얘네는 매출 타격이 확실히 있다. 그렇죠. 중국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높았습니까? 네, 중국 내에 있는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뭐 TSMC도 있고, 네.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인텔도 있고 하니까 네. 중국 땅덩어리 자체에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지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한국에 이제 이미 네. 들어가 있는 네. 하이닉스라든가 네네. 삼성전자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네. 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로이터 통신 통해서 네.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 중국 외 업체들을 글로벌 업체들은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제 건건히 심사를 해서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미국이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요게 예외 조항을 달았겠죠. 미리 뭐 이걸 발표하기 전에. 네. 그런데 이제 이미 발표 뭐 IRA 뭐 전기차 뭐 보조금 사태도 보셨겠지만 금방 발표했어요. 그렇죠. 이미 나간 거를 거기에다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 고치기는 쉽지 않아요. 예. 네, 미국이라는 어떤 정치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사전에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뭔가 예외 조항을 달든지 했으면 좀 잘 됐겠죠.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현지 공장은 뭐 예외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으면 아주 좋았겠지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중국이 네. 제일 무서운 게 뒷배가 워낙 크니까 네. 수요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잘 봤습니다만 재고가 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만 싸게 덤핑을 살짝 쳐주면 그렇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게 있으니까 맞아요. 네. 세계 최고의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디램이라든가 낸드도 보면 정부 자금 받아서 덤핑 치면서 쫙 팔면 얘네는 전부 자금 때문에 본전치기 하고 대신에 다른 업체들은 적자 맞습니다. 터지고 그렇죠. 우리가 LED 디스플레이가 가장 세게 당하는 회사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네. 이번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자기 라인 깔 때 자기 자본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10%밖에 안 들어갔고 감가상각을 10년까지 늘려줍니다. 네. 예, 뭐 요즘에 웬만하면 우리 국내 제조업체들 감가상각 3년, 5년이면 다 떨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10년까지 또 해주고 인건비 고급 인력 인건비 지원해주고 뭐 법인세 거의 뭐 무료로 해주거나 깎아주고 하면 네. 정말 수율이 조금만 넣어도 이익이 나요. 구조가 10%만 나와도 네네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그죠 아빠 찬스처럼 게임에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합을 했는데 네. 10번 중에 9패하고 1승 했는데 1승만 딱 기록에 남겨줘. 맞아요. 그리고 승리 보너스 주고 네네,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선수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중국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적인 네. 측면에 봤을 때는 뭐 이게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단기적으로는 중국 공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은 달려 있지만 네네.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들의 등장을 막았다는 거, 5년, 네네. 10년을 막았다는 거에서 오히려 네. 나쁘지 네.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뭐 마이크론 주가하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죠. 네네, 그렇죠. 이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플라이드나 KLA, 램서치, ASML, 도쿄 율레까지는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공급을 안 해주면 앞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던 대로 중국 업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중고 장비를 가지고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장비를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 회사들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를 뭐 우리는 만들 수 있더라고 얘기하는 업체가 네. 전공정에서 한두 개 있어요. 맞습니다. APTC라는 회사라든가 네네. 넥스틴, 제우스. 네, 제우스는 세정 장비고 네.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가능하죠. 네. 이런 몇 네. 군데 회사가 있는데 네네. 얘네들은 근데 지금은 네. 미국 제재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1조도 안 되는 시가총을 갖고 있는 네. 중소기업인데 미국에서 이런 기업까지 신경 쓸 거냐. 그렇다면 만약에 얘네들한테 그 중국 기업들의 러브콜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 실제로 그 되게 많이 사갔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죠. 있죠. 갑자기 중국에서 ALD 장비를 막 땡겨갔는데 네. 그게 마진율이 50%가 넘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못 팔았어요. 그렇죠. 그동안 눈탱이 맞은 거 한 방에 다 만회한 거죠. 어. 중국이 뭐 잔금 못 받고 이런 것들을 네. 그렇죠. 중국이 항상 잔금이 네. 아주 지랄 같았습니다. 네, 이게 네. 처음에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 한참 있다 주고 마지막 맞습니다. 잔금은 다음 장비 넣을 때 주고. 맞습니다. 안 주죠, 사실은. 아주 그지 같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와 이거 중국 옛날에 그 탐방했을 때 야 이거 중국 진짜 그지 같다 결제 그쵸. 시스템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제대로 다 받고 있는 거죠. 이 그렇죠. 회사들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네. 사실은 눈탱이 맞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지만 네네. 만약에 중국 업체들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면 그렇죠. 얘들은 뭐 작년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봤듯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뭐 넥스틴 같은 경우는 KLA하고 경쟁하는 그렇죠.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넥스틴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그 14나노 저기 이하 장비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는 개발 중이긴 하지만 네. 그 이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파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정 장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큰 그것도 없고. 근데 APT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디램의 그 첨단 라인에 적용이 되는 식각 장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거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때 뭐 무진전자가 중국에 팔다가 문제가 돼서 네. 네, 세정 장비 회사가 날아갔잖아요. 네. 네. 그런 좀 조심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잘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네. 첨단 공정에 진입한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애매해지고 네네. 약간 저기술, 판매할 수 있는 그렇죠. 저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은 미들에서 약간 미들 하이 정도는 굉장히 또 틈새가 있죠. 예, 이쪽은 괜찮다. 네네. 뭐 이렇게 한국 기업들 지금 뭐 주가가 내동댕이가 쳐주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 그런 기회도 열려 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지금 이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 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